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부인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부인이 그런 특별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실 때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거나 도중에 멈추어 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끝난 후 서둘러 화장실에 가거나 계속 물을 마시는 행동을 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알아차릴지도 모릅니다. 부인의 그런 행동이 단순한 피로나 불쾌감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곧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20년 경력을 가진 피뇨기과 전문의 다나카 미유키입니다. 오늘은 99%의 남성이 모르는 위험한 실수에 대해 긴급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5년간 내 진료실을 방문한 60대 이상의 부부의 절반 이상이 이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조금 전에 새벽에 구급실에 옮겨진 74세의 남성분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하반신에 심각한 염증이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분의 부인도 함께 왔습니다만 입과 목 전체가 심하게 부어오르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안이 전체적으로 쏟아져 침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이었다. 처음에 이 부부를 보았을 때 나는 매우 마음이 아프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니. 더욱 슬픈 것은 이런 일이 조금 주의하고 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52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문제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실은 이것은 급격한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50대를 넘어서 조용하지만 확실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무시하면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국내 60세 이상의 남성 가운데 무려 93%가 부인의 입에서 애부를 받을 때 자신도 모르고 부인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성이 자신의 실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통계가 나온 배경에는 슬픈 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부인이 남편의 기분을 해칠지도 모르거나 부부 관계가 소원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통증을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진료실이었던 68세의 여성분은 남편에게 말할 수 없고 3년간 참았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 동영상이 유용하다면 좋네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부인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남편의 생식기에서 발견된 세균과 같은 균이 부인의 입과 목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원인은 남편이 전혀 몰랐던 치명적인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것은 교차 감염이라고 합니다. 한 몸에 있던 세균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 병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특히 생식기와 입과 같이 점막이 노출된 부위끼리 접촉할 때는 이러한 감염이 매우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무서운 진실에서 이야기합니다. 남성의 생식기 주변과 운영 표면에는 무려 200종류를 넘는 세균과 신균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여성의 입의 점막에 직접 접촉하면 심각한 염증과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입니다. 이 박테리아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균형을 유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몸, 특히 민감한 입의 점막과 만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마치 평화였던 마을에 갑자기 외부 침입자가 들어온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뺨껍질 안쪽과 요도구 주변에는 스메그마라는 흰 분비물이 축적되는데 이 중에는 헌기성 세균이 집단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가 부인의 입에 들어가면 입의 점막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스메그마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유분과 죽은 피부세포 그리고 각종 분비물이 굳어진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도 하루에 약 1에서 2mg의 스메그마가 생성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으면 박테리아의 온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분비물의 양이 증가하고 세균의 독성도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는 괜찮았던 것이 50대를 넘어서서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변화와 면역력 저하에 의해 세균의 번식이 보다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부인이 요즘 피곤한 탓인지 입안이 잘 빠져들거나 목이 잘 아프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결혼 46년간 부인이 언제나 그런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 부인이 극도의 입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구내염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나카 씨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샤워도 받고 속옷도 잘 바꾸어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타나카 씨처럼 보입니다. 일반적인 청결만으로 충분하다. 그것도 단순한 감염이 아니라 입의 점막을 파괴하는 악성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균이었습니다. 의사는 좀 더 늦으면 목까지 감염이 퍼져 궤도가 막히는 곳이었습니다라고 들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세균이 느낀다. 이 두 균이 만나면 서로의 독성을 증폭시켜보다 심각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타나카 씨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뺨 껍질 안쪽과 음경의 근원 부분 그리고 음뇌와의 경계 부위에 숨어있는 세균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샤워에서는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부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약을 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밖에서 보이는 부분만 씻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99%의 남성이 저지르는 최초의 치명적인 실수를 공개합니다. 또한 이해를 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 뺨피 안쪽에는 매일 스메그마가 축적됩니다. 이 백색 분비물은 세균과 죽은 피부세포 그리고 각종 분비물이 굳어진 것으로 극도로 불결하고 감염성이 강합니다. 아프고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보이는 편이 정말 많습니다만 이것은 치아를 닦지 않고 입만 헹구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 쪽이 이 부위를 적절하게 청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씻어야 하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하는 남성은 10%도 없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뺨 껍질이 뒤로 향하지 않는 구형 강작증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요도, 입의 관리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요도 입 주변에는 요도에서 나온 분비물과 소변에 남은 찌꺼기가 마르고가 뚜껑처럼 굳어져 붙어 있습니다. 이 부위에는 대장 부인의 입과 접촉하면 즉시 입에 전파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변을 한 후에 적절하게 뿌리지 않으면 요도 입 주변에 소변방울이 남게 됩니다. 히로시마현의 71세의 사토시는 요도구 청소의 중요성을 깨닫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요도 입을 면봉으로 닦아보니 노란 얼룩이 붙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축적되어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입에서의 합부 중에는 예상보다 훨씬 넓은 범위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음능의 뒷면과 영운부는 땀과 세균이 많이 축적되는 부위입니다. 의학적으로 영운부는 세균의 고속도로라고 불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활약균이 약해지면 이러한 세균의 이동이 보다 활발해집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음모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모는 단순히 미감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음모는 박테리아의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나 하루 종일 활동한 뒤 특히 여름에 땀을 많이 든 상태에서도 특별한 준비 없이 부모님께 입에서 합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세균 농도가 평소 수십 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땀에는 단순히 수분과 염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랑이 부위의 땀은 다른 부위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세균이 빨리 번식합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건강 상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 또는 생식기에 작은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도 평소와 같이 입에 합부를 받으려고 합니다. 전파에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높으면 소변에도 당분이 섞여 나옵니다. 이 당분은 세균과 신균의 최고의 먹이가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생식기 주변에는 일반인보다 10배 이상 많은 느낌이다. 부인이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여성의 입은 남성의 생식기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감염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또한 입안은 항상 축축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외부에서 들어간 세균이 정착하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년 이후의 여성분의 경우입니다. 평형에 의한 호르몬 변화로 입의 점막이보다 얇아져 건조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평상시보다 감염의 위험이 10평형 후에는 에스트로겐의 감소에 의해 입안의 pH가 변화합니다. 남편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거나 이런 화제로 대화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아파도 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결책을 가르칩니다. 이 황금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전신 샤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용 항균 비누를 사용하여 세심하게 씻어야 합니다. 특히 생식기 주변은 일반적인 비누보다 pH가 조정된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비누는 알칼리성이 강하고 생식기 주변의 자연적인 pH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남성 생식기 주변의 pH는 5대 6입니다. 5 정도이지만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하면 pH가 8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유해 세균이 잘 자랍니다. 두 번째는 뺨 껍질 안쪽의 청소입니다. 스메그마가 있으면 부드럽게 제거하고 따뜻한 물로 충분히 헹구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령을 하나 가르칩니다. 세 번째는 요도구의 관리입니다. 요도구 주변에 부착되어 있는 분비물의 더러움을 면봉으로 신중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요도의 안쪽까지 닦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어 민감한 요도구에 자극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팔고 있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면 자극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모 주변과 항문 근처의 털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음모를 정리할 때는 가위로 짧게 자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도기를 사용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생식기 주변에 상처나 염증변한 분비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날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계의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부인이 조금이라도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 쪽이 자신의 만족에만 집중해 부인의 상태를 적절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부인이 불쾌해지는 사인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부부관계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관계 후의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클로르헥시딘 성분이 들어간 양치질약은 입안의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주지만 다만 자주 사용하면 입안의 정상적인 세균촌까지 파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에는 건조를 위해 피부가 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습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부인과 이런 화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서로의 몸의 상태나 컨디션을 확인해 불쾌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말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정기적인 건강 진단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어 생식기 주변도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관계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담배는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특히 입에서 애부를 받기 전 최소 24시간은 금연금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사관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생식기 주변의 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을 적절히 취하지 않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균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생활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개인 위생 용품의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pH가 중성에 가까운 중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금부터 일본의 건강 보물을 가르칩니다. 생식기 주변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천연 세정법입니다. 이 물로 생식기 주변을 부드럽게 씻어내면 됩니다. 주에 3회 정도 하면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천실염은 침투압작용으로 세균을 제거해줍니다. 건조쑥 하나 물기를 끓인 물에 10분간 끓인 후 적당히 식혀서 좌욕을 하면 좋다. 쑥은 옛부터 항균과 소염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에 1, 2회 정도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프로폴리스 원액을 물로 프로폴리스는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일본 고래의 건강법을 또 하나 가르칩니다. 이것은 에도 시대부터 전해지는 남성의 건강 유지법으로 현대의 의학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의 냉수 세정법입니다. 아침 일어났을 때의 찬물로 생식기 주변을 이것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심장에 문제가 있는 쪽은 의사와 상담하고 나서 말해주세요. 또 일본의 온천 문화로부터 배운 온냉교 대욕도 효과적입니다. 건포 마차를 현대풍의 어레인지한 방법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생식기 주변을 부드럽게 마찰하는 것으로 피부의 혈액순환을 좋게 해 세균의 정착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단순한 청결함을 넘어 몸 전체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본인의 장수의 비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식사에 의한 안쪽으로부터의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발효식품은 체내의 선호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된장, 간장, 나토 절임 등의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는 것으로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전신의 면역력이 개선되어 전신의 면역력 특히 나토에 포함되는 나토우키나아제라는 효소는 혈액을 흠뻑 젖히고 혈행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식기 주변의 혈류가 좋아지면 조직의 건강이 유지됩니다. 해조류도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등에 포함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 감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에 일본의 계절에 맞춘 건강관리법을 가르칩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계절마다 몸의 상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름은 땀을 흘리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세세한 수분 보급과 청결한 의류의 착용, 그리고 시원한 환경에서의 휴식이 중요합니다. 가을은 체력을 축적하는 계절입니다. 보습을 유의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재료를 섭취해 혈행을 촉진합시다. 또 일본 옛날의 호흡법도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복식 호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복교한 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가 경감됩니다. 스트레스의 경감은 면역력의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좌선이나 명상도 마음의 평성을 유지 1을 10분 정도의 명상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일본의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라디오 체조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근력과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책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우선 서로의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함께 몸은 변화합니다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토론합시다.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부부로 실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과는 달리 더 깊은 애정이 표현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킨십은 애정 표현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드시 성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에게의 애정을 나타냅니다. 감사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말아요. 오랜 세월 동반한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에 감사의 기분을 가지고 그것을 말로 표현합시다. 다음으로 고령자 특유의 건강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이와 함께 면역. 이것은 불가피한 자연적인 변화이지만 적절한 대책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도 면역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건강 유지의 열쇠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적인 건강 진단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복수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상호작용에 주의해 의사나 약제사와 상담하면서 적절히 관리합시다. 매일의 치약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유의합시다. 다음에 일본의 전통적인 양생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오랫동안 일본인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배 8분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도 일본의 전통적인 건강법입니다. 태양의 리듬에 맞춘 생활은 체내 시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13세는 일본의 전통적인 식사 스타일입니다. 국물 1품과 주체 부체 2품으로 구성된 식사는 영양 밸런스가 좋고 건강합니다.
산림욕은 자연 속에서 보내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현대의 과학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도입하는 것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취미를 찾는 것은 부부의 유대를 깊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드닝, 요리, 독서, 영화 감상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서로의 새로운 일면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손자와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부부의 유대를 깊게 합니다. 차세대의 애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부부의 결속이 강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결혼 생활 중에 때로는 당연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에 감사합시다. 다음에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쌓은 증거입니다. 우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를 거듭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혜나 경험은 어릴 적에는 없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기분도 중요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해 봅시다. 의사 맡기지 말고 자신이 건강관리의 주체가 되세요. 생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취미, 자원봉사, 가족과의 시간 등 자신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99%의 남성이 모르는 치명적인 실수와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부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부부만큼 서로 말할 수 없이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오늘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은 지금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을 가르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고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계속해주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가족의 행복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또 무언가 의문이나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사에게 상담해주세요. 전문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고마워요.